지난해 서울 송파구의 모 중식당이 중국 정부의 비밀 경찰서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제주의 한 호텔 건물이 중국 비밀 경찰서란 의혹이 제기돼 정보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문진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호텔입니다. 간판 밑에 중국어로 화교와 관련한 모 단체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중국 비밀경찰서란 의혹이 제기돼 우리나라 정보당국이 주시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내부는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듯 곳곳에 쓰레기와 집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코로나19 이후 호텔이 곧바로 문을 닫았다고 말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2011년 중국인 2명이 이 건물을 사들였고 지난해부터 모 법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 대표 역시 중국인입니다. 정보당국은 중국 정부에서 이 건물을 실제로 관리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과 국정원은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취재진은 이와 관련해 주재주 중국 총영사관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해 중국이 한국을 포함해 50여 개 나라의 비밀경찰서를 개설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중식당 동방명주가 중국 비밀경찰서로 지목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중국이 국제협약을 무시하고 해외 여러 나라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에서 비밀 경찰서 운영 의혹과 관련해 중국계 남성 2명이 미 연방수사국이죠. FBI에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 의혹을 둘러싼 논란, 오늘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중국어학과 주재우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난달 미국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의 한 지방 향후에 간판을 걸고 운영된 것으로 지목된 이 비밀 경찰서와 관련해서 중국계 남성 2명이 FBI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죠. 네,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이제 발생한 일입니다. 지난달 17일 현지 시간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보 요원 혐의를 받아 체포됐었고요. 이른바 비밀 경찰로 활동한 혐의입니다. 이들 외에도 뉴욕에서는 작년 10월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작전, 이른바 여우 사냥의 일환으로 중국인 부자 2명을 강제로 귀국시키려고 협박한 7명의 중국 국적자들이 기소당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중국의 비밀 경찰들은 미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심지어는 미국 영주권 소지자 등을 중국 공산당 정권이 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제 화상회의에도 참여를 하면서 이른바 중국 비밀 경찰들이 회방을 놓는 행위를 하면서요. 역시 겁박하는 언행을 또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온라인에서 미국 내 중국인을 괴롭히는 일당 34명을 역시 기소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미 법무당국과 공안당국은 온 오프라인에서 중국의 비밀 경찰로부터 위협받고 협박받는 미국 내 중국인을 자국민처럼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 운영 의혹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이제 스페인의 한 조사기관이 몇 년 전부터 이런 경종을 국제사회에 울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관은 2009년에 설립했지만 2016년에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로 개명한 후에 중국 인권 탄압 문제를 공개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들은 2022년 이전까지 중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공산당 정권의 탄압, 그리고 중국 공안당국의 인권 유립 및 강제 자백, 이런과 같은 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 유립 및 강제 자백 등에 대한 보고서를 계속 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중국이 해외에서 비밀 경찰을 운영하며 여우 사냥에 나서고 있는 실상을 공개하면서 국제사회가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까지 보고서의 사례에 포함되면서 우리 사회에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울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중국이요. 이렇게 해외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는 목적과 배경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외에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이 모욕당하거나 이들을 반대하는 행동이나 언사에 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냉전 시기 초기에 반체제 인사를 잡으러 다니던 정보원, 첩보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을 재현하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영화처럼 암살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서도 겁박과 압박, 위협과 종용을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에 굴복하면 바로잡아서 본국에 송환하는 일도 임무 중에 하나로 진행해 왔습니다. 외국에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권과 체제를 비방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사실에 근거하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이 독재 권위주의 정권은 이런 언행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고 치부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언행을 합법적인 경로로 저지할 방법이 없으니 이같이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비밀경찰, 정보요원을 해외로 파견해 여우 사냥을 진행한 것이죠. 그래야만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본국에 소환시켜 중국의 법대로 처벌할 수 있으니까요. 자, 비밀 경찰서 말고요. 또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알리는 기관으로 알려진 공자학원. 이 공자학원도 해외 여러 나라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죠. 특히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의 대학의 중국인의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보니까요. 이를 외국 대학에 진입하는 매개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외국 대학과는 달리 우리나라 대학에 중국 학자들이 방문학자로 오는 것은 매우 용이합니다. 동의서만 받으면 비자 문제까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인이 외국 대학에 방문학자를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자 문제에서부터 연구실 사용료까지 모두 만만치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공자학원의 선생 신분으로 중국 학자나 전문가들이 공자학원에 파견되면 2, 3년은 좋게 편안하게 이들이 쉽게 아무런 규제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분을 이용해 중국이 미국 학내와 학계에서 영향력 확대를 보다 용이하게 전개시킬 수 있다는 의미죠. 특히 캠퍼스 내에 인트라인터넷, 내부 인터넷이죠. 거기에 대한 접근성도 있기 때문에 해킹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이런 편리성 때문에 공자학원을 캠퍼스의 정보 요새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불순한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교육기관의 공자학원의 철회와 폐쇄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만들어 놓은 해외 비밀 경찰서 또 공자학원. 이게 결국에는 주권 침해 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제 규범을 좀 무시하는 듯한 중국의 움직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국제 규범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인터폴 회원국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공동 수사하면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원하는 사범들이 국제사회에서는 사범들로 보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불법적인 수단과 경로를 통해 반체제 인사를 사냥하기에 급급한 거죠. 더 큰 문제는 주권 침해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인데요. 이는 중국의 비밀 경찰들이 외국에서 이런 여우 사냥을 진행하면서 외국의 법 질서와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고 사법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외국에도 엄연한 법 질서가 있고 사법 체계가 있는데 이를 다 무시하고 자기네 방식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자국인들을 잡아가고 송환시키는 게 그래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에 기초합니다. 외국의 법치라는 고유 주권 사안을 무시하며 훼손까지 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재우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비밀 경찰서란 의혹을 받는 중식당의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국인의 귀국을 도왔을 뿐이라며 비밀 경찰 활동을 할 능력도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악의적인 언론 보도라고 했던 중식당 대표 왕하이준 씨가 이틀 만에 다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왕 씨는 자신이 주임을 맡고 있다고 소개한 서울 화조센터에 대해 질병이나 돌발적 상황으로 문제가 생긴 중국인이 귀국할 수 있게 지원하는 단체라며 지금까지 10명 정도 귀국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유학생이 정신질환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 경찰이 먼저 센터에 연락해 서로 협력해 이를 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송환이나 반체제 인사 탄압 등 비밀 경찰 활동을 할 능력도 권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화조센터가 1일 영사관 행사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사 업무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에 온 중국인들이 빨리 적응하도록 한국 법무부, 경찰 등과 연계한 행사였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3년간 개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所以呢，我们所有的你们质疑的这什么这个我们做的什么领事活动没有，我们是搭建了平台，他们来做。 내일부터 중식당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 건 비밀 경찰서 의혹 때문이 아니라 식당이 들어선 선박의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씨는 아직 한국 경찰 조사는 한 번도 받은 적 없으며 비밀 경찰서 시나리오의 궁극적인 목적은 친미 세력이 반중 정서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